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고민수입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선거구에서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후보자들 간의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도내 5개 언론사가 발표한 총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의 부동층이 14.4%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비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원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속초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속초 인제 고성 양양 후보자 토론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며 후보들의 현재 자리와 이후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도균입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이양수입니다. 네, 후보자 소개에 앞서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진행되며 후보들의 이거는 방금 말씀을 드렸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첫 번째 공통질문과 공약검증 토론,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과 두 번째 공통질문 등으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별도의 안내 없이 마이크가 꺼지니까요. 후보자들께서는 반드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후보의 발언은 2분입니다. 먼저 김도균 후보 시작 발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도균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주민 여러분, 저는 속초에서 실향민의 아들, 동해안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38년을 충직한 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도 했고 대한민국 수도 방위사령관도 역임했습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대한민국 수석 대표가 되어 미국도 다루기 어렵다는 북한을 상대로 당당하게 평화를 요구하고 관철시켰습니다. 이제 내 고향 설악권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주민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설악권에는 좋은 정치인, 큰 정치인이 없었다고들 합니다. 이제 저 김도균이 고향 분들께서 내린 명을 받들고 국회에 가서 크고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정체된 설악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설악권을 평화 관광 메가시티로 육성하겠습니다. DMZ 관광 자원을 확대하고 민통선 출입을 간소화해 접경 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용천 통신부대, 청간정 군부대, 강연물치 항공대와 탄약고를 이전하고 군사 규제를 대폭 풀겠습니다. 인제를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 메카로 육성하고 양양에는 북방 물류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고향과 대한민국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이양수 후보 차례입니다. 예, 존경하고 살아가는 설악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이양수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2번에 걸쳐서 이미 우리 지역 주민분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또 서울 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강릉 제진 간 동해 북부선 철도,
또 인제 상남길인 국도 31호선 선형 개량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또 오리 해양 경관지구 연어산업 글로벌 중심지 도약 등 우리 설악권 발전의 기반을 든든히 한 8년이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답니다. 설악권에 수건 사업이 없어졌다. 수건 사업 해결사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설악권은 그동안 튼튼히 다져놓은 이 기반을 토대로 중단 없는 전진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설악권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양한 시민단체 그리고 사회단체들로부터 38관왕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힘찬 응원과 격려 덕분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힘 있는 여당의 3선 의원이 되면 국회와 당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국회 상임위원장도 할 수 있죠. 또 당에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그리고 원내대표도 할 수 있습니다. 장관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야당 초선 의원으로서는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규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3선의 힘만이 우리 설악권의 중단 없는 발전을 담보하고 또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중단 없는 설악 발전을 위해서 검증된 큰일꾼 저 이양수에게 다시 한번 힘찬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시작 발언 모두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는 4개 시군으로 나뉘어 있어 시군별 현안도 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4개 시군별 최대 현안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당 2분입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이양수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먼저 속초의 최대 현안은 교통망 완성과 지역 발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동서고속철도 그리고 동해 북부선의 2027년 완공 및 개통입니다. 또 철도만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역세권을 잘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작년에 유치했는데 이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는 국도 31호선을 확충해서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고 또 인제에도 또 철도가 들었습니다. 그 철도에 대해서는 또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정적 소득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인제읍에는 앞강 개발이나 또 임대 아파트 건설 같이 우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관광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성은 동해 북부선 철도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특히나 동해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 고성만 지금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 고속도로의 고성 연장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관광 산업을 위해서 해양 관광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것이 주요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양은 뭐니 해도 5색 케이블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개통 예정인데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진행되는 만큼 반드시 적기에 개통을 해서 양양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60조 시장 진출을 위한 연어 산업 이것도 활발하게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삼선과 여당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도균 후보 차례입니다. 우리 설악권의 최대 현안은 4개 시군이 모두 경제를 활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소멸 위기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악권 수건 과제가 넘쳐납니다. 침체된 설악권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꼭 필요합니다. 민생사령관 김도균에게 확실한 해법이 있습니다. 첫째,
설악권 경제를 살릴 평화관광 메가시티 추진하겠습니다.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 최우선적으로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군사 보호구역과 군사 규제를 모두 걷어내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수십 년간 피해도 모두 보상받아야 합니다. 셋째, SOC 인프라를 완성하겠습니다. 동서고속철, 동해북부선 완공하고 속초 역사 지화합니다. 동해고속도로 고성지역 연장,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국도 31호선 인제까지 연장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설악권의 전성기를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생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인구가 줄면 경제가 활력을 잃습니다. 출산, 금융, 주거, 양육, 돌봄 지원 등 종합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DMZ 관광 자원화로 전 세계인이 설악권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식은 동일합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은 젊은 세대 이탈 방지 및 유입 대책과 관련된 겁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전국 소도시의 청년들은 학업, 주거,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는 어르신들만 남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역의 젊은 인재가 지역을 떠나서 왜 떠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들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도시의 젊은이들을 지역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각 후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당 2분씩 주어집니다. 순서에 따라 김도균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와 학업입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의 중소도시가 모두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날 청년들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의 아픔을 공감하고 진솔하게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해결 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예컨대 전남 화순의 만원 임대 아파트, 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청년 도약계좌, 청년들의 일자리 근속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같은 제도가 지금보다 더 확대돼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적 차원의 대책입니다. 우선 우리 설악권에 오는 청년들은 취직도 잘 되고 무조건 성공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가령 이런 소문이 청년들 사이에서 나야 합니다. 설악권에서는 구직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 지원금을 준다더라. 설악권에 가면 국가기술 자격 취득과 취업 및 직업 능력 개발을 도와준다더라. 설악권은 청년 농업인의 천국이라더라. 이런 소문이 실제로 나는 설악권, 저 김도균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양수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2010년부터 10년간 20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원이 60만 명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층의 수도권 순유입은 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이 엄청나게 더 3배나 더 많이 간다는 거죠. 특히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2021년에 3,400명, 2022년에 1,500명 이렇게 순유출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그 외부 유출을 막으려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접근성입니다. 저희 지역이 청년들이나 이런 청년 사업이나 청년 기업을 하는 분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확보하고 또는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이 정주 여건. 정주 여건에는 뭐 의료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저희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지역의 SOC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SOC들이 빨리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첨단 AI라든가 또 R&D 파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투자 선도지구 사업 같은 데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성장 거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각종 그 케이블카 또 해중 경관지구 서핑 비치 로드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과 이 관광지 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 그다음에 공공병원 육성, 아이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을 다 들어봤고요. 이어서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들어보고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가 2분간 공약을 발표하면 그 공약에 대해 상대 후보가 1분간 개별 질문을 하고 2분의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상대 후보가 1분간 보충 질문을 할 수 있고 보충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이양수 후보부터 공약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중단 없는 설악 발전을 위한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악권 교통망 완성을 이뤄내겠습니다. 동서고속철도 동해 북부선 2027년에 차질 없이 완공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제 국도 31호선 이것도 사업의 조기 착공과 연장 반드시 이뤄내고 동해 고속도로의 고속 연장도 첫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악의 교통망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SOC를 타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온 분들이 바다 한번 보고 산 한번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체류형 관광지 시설을 통해서 충분히 여기에서 놀고 가셔야 됩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많이 만들면 그러면 이제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도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체류형 관광지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보다가 다 못 봐서 하룻밤 더 자게 되고 또 그 다음 날도 보다가 자게 되고 이러면 체류형 관광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호텔과 리조트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어서 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요. 이런 관광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 지역이 관광지에 대해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군사 규제, 환경 규제, 임업 규제, 산림 규제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이 규제들을 이중 삼중의 규제를 걷어내야지 그런 시설들이 체류형 관광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가 교통망 완성, 그다음에 체류형 관광지 조성, 이중 삼중의 규제 해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유기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공동으로 같이 이뤄 나가야지만 이 지역에 제대로 된 우리 설악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공공병원 육성이라든지 또 아이돌봄 서비스 문화도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대한 지원 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것이 저의 공약이고 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김도균 후보가 이양수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1분간 개별 질문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예, 공약 잘 들었습니다. 지난 8년간 참전 용사들에게 지원 약속을 많이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인데 생활 형편이 정말 열악한 대표적 소외 계층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 후보께서는 우리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에 총 몇 분의 참전 용사들이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참전 명예수당 얼마씩 드리는지, 또 강원도와 4개 시군이 드리는 참전 수당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참고로
지난 8년 동안 이분들의 생활 형편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행사 참석 같은 거 말고 8년간 이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김도균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이양수 후보가 2분간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 민주당 후보님께 참전 용사의 처우와 대우에 관한 어떤 질책어린 질의를 받으니까 제가 좀 다소 황당합니다. 사실 참전 용사분들 국가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목숨을 바치고 그다음에 전쟁에 참여하고 또 무공을 세우고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참전 수당이라든지 유공에 대한 대우, 처우를 좀 이렇게 증액하고 좀 높이려고 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단 한 번도 정부가 찬성을 해준 적이 없어서 그거를 저희가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우리 당 중심으로 해서 당 정책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법안을 냈습니다. 특히 제가 국회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로 있기 때문에 단체 대표들도 중앙의 대표들도 많이 만나고 해서 그런 건의들을 묶어서 저희가 법을 내면은 사실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못했는데 또 이제 다른 어떤 재난과 관련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뭐 예를 들어 세월호 피해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하자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쓰신 분들, 전쟁에 나가서 특히나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도균 후보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무척 반가운데 정말 앞으로도 민주당 당내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전파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 참전 유공자들뿐만 아니라 무공수자, 상위군경에 전몰 미망인회 이런 데에다 보다 많은 예산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김도균 후보님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김도균 후보가 1분간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역 보훈 예산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보훈처 예산도 언제 가장 많이 올랐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처음 출마하신 16년 3월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해서 적합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이 후보께서 처음 약속을 하신 2016년 당시에는 우리 지역에 몇 세대였고 지금은 몇 세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8년간 이 후보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유권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이양수 후보가 2분간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제 독거노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독거노인 분들을 시군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돌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을별로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정이나 군정과 수시로 제가 간담회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이제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고요. 개별로 국회의원이 한 분의 독거노인 또 한 분의 독거노인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주민센터나 시군정에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고요. 특히나 저희 당의 이제 기초의원님들이 그 마을들별로 이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어르신들 또 이렇게 계신 거 좀 곤궁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사회보장 제도로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수급자들을 이렇게 거기다 이제 독거노인들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수급자로도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차상위 계층으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노인분들을 지원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그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 김도균 후보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촌 지역 그러니까 이
양양이나 인제나 고성 같은 농촌 지역은 그래도 마을 단위로 서로 다 알고 그래가지고 독거노인분들에 대한 또 관심과 배려나 이런 도움이 그리고 이제 지원이 잘 진행이 되는데 또 속초 같은 데는 도시이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기초의원님들과 그리고 또 일선 공무원분들이 더 많은 애를 써주시고 저도 하여튼 정책적 예산적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도균 후보가 공약을 발표할 순서입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예, 지난 8년간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우리 설악권은 경제가 침체되고 활력을 잃었습니다. 설악권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 새 인물 저 김도균이 앞장서겠습니다. 5가지 약속드립니다. 첫째, 설악권을 평화관광 메가시티로 육성하겠습니다. 침체된 설악권 4개 시군을 경제 공동체로 묶어 규모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경제를 꿈틀꿈틀 살아 숨쉬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혁신도시 시즌2를 설악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떠나간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평화, 산림, 생태, 관광 분야 공공기관 유치하겠습니다. 셋째로 해묵은 군사 규제 확 풀어서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 묵은 채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 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분들 보상 현실화하겠습니다. 넷째로 농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군 장병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농민수당 2배로 인상하고 귀농, 귀호, 귀촌도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장사 잘 되도록 온라인 플랫폼 지원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당직비 인상 등 군 장병 처우 개선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5째로 설악, 금강, 평화지대 조성하겠습니다. 저도어장 확대하고 어민들 어로 활동 지원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하고 하늘길, 바닷길, 땅길 과감히 열겠습니다. 약속 군인 정신으로 확실히 고맙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이양수 후보가 김도균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1분간 개별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공약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참 좋긴 좋은데 초선 의원의 야당 의원이 그런 일들을 과연 어떻게 해 나가실까 하는 좀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초항을 수출입 전용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공약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약을 딱 보고 조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입 전용 항만이 되려면 배후에 물류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물류회사나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속초항에 할 부지가 있을까? 그리고 컨테이너 부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앞에 조도가 있어서 큰 컨테이너선들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 거기가 수심이 좀 낮거든요. 부산항이나 광양항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는데 이걸 또 이 항을 다 그렇게 수출입 전용항으로 만들면 우리 어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우리 상인들, 중앙시장 상인들은 관광항을 어떻게 지금 활용해야 될지 답변 바랍니다. 네, 이제 김도균 후보가 이양수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2분간 답변하겠습니다. 예. 설악권 평화관광 메가시티는 기본적으로 우리 설악권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그런 공약입니다. 어느 한 지역을 지역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설악권은 활력을 잃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비전과 꿈 그리고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역별 성장 동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속초는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방, 남방, 동해안의 그리고 환동해권의 중심 지역으로 우리 설악권이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조치들입니다. 현재의 작은 애로사항들을 조치하고 개척하고 극복하라고 국회의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양은 북방 물류단지 확실히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재, 고성, 평화경제, 평화관광, 경제특구, 그리고 인재 살림 메카로 만드는 이런 지역별 성장 동력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지금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고 지금부터 이 설악권이 한반도가 아닌 전 세계에 주목받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하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설악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꼭 저의 공약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네, 이제 이양수 후보가 1분간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일 그 중앙시장 상인들이나 그 어부들, 어민들한테 한번 이 수출입 전용항으로 속초항을 싹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양에 갔다가 길을 가다가 플랜카드를 보다가 좀 약간 그 실소를 좀 했는데 뭐냐면 오색 케이블카 국비 확보라고 써 있더라고요. 사실 그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환경 영향 평가로 이 오색 케이블카 발목을 잡아서 사실 김주혁 그 케이블카 유치위원장님은 삭발을 하도 해서 머리가 자랄 시간이 없을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우리 후보께서 오색 케이블카 국비를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국비 확보를 뭐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김도균 후보가 2분간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오색 케이블카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역의 재선 의원인 이 후보께서 먼저 지역 주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색 케이블카 사업 비용이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넘는 금액을 양양군이 80%, 강원도가 20%를 비용을 대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무엇을 합니까? 당연히 국가도 관심을 가져야지요. 지난 연말에 오색 케이블카 준공식 때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가 주요 관계자들이 현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 참석할 때는 국가가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가가 국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아마 국가도 예산을 활용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하라고 지역구에 헌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선 의원인 이 후보께서 도리어 국비 확보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국비 확보 문제는 당연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저 김도균이 초선이라는 말을 하는데 열정을 가진 다선 의원보다 더 강한 김도균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말 그대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토론을 주도하면서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질문을 되도록 1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에게 최소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당 5분씩 주어집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양수 후보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오색 케이블카 관련해서요. 2015년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할 때 예산이 460억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목만 안 잡았으면 460억 그냥 국비로 해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 늦어지면서 지금 사업비가 1,172억이 됐습니다.
지금 국비를 투입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년이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2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국비 예산 신청을 안 한 거고요. 국비를 반영 안 할 게 아닙니다. 기금으로 지원할 겁니다. 기금으로 국비를 지원할 건데 그거는 예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신상 관련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뉴스에 따르면 강원도 선관위가 예비 후보자 등 3명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혐의 내용은 A 후보가 지역 행사장 방문 시 2명으로부터 114회에 걸쳐 차량과 운전을 제공받았고 또한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돈을 기부했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혹시 도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이 A 후보가 김도균 후보인지요? 답변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지난 21대 방송 토론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정치 하면 안 됩니다. 예, 아마 참모들로부터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다시 받아보시면 그 건이 이렇게 힘주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보고를 받기 바랍니다. 네, 저희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참모들도 이 내용은 사실 잘 모르고요. 이거는 지금 어디 개인정보라 어디 알려지질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김도균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로부터 도리어 거꾸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건은 필요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어려운 질문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거법을 잘 지킬 때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의 석사 논문을 확인했는데 전체 1013문장 중에서 19%인 192개 문장이 전체 116페이지 중에서 37페이지, 약 32%에서 표절이 의심이 갑니다. 석사학위 표절을 하셨는지요? 석사학위 논문 표절을 하셨는지. 30년 전 일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사실이면 사과하시고 아니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3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실들을 언론을 이용해서 공개 질의를 하는 방식을 보면서 사실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명색이 재선 의원이 그런 부분으로 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그 당시 대학원생으로 있을 때 우리 이 후보께서 고려대 재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대학원 선배들 논문 쓰는 그 내용을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다면 아마 알겠습니다. 그 논문이 30초가 그 당시에 얼마나 잘된 논문인지 네.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30년 전 일이라서 사실 표절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후보가 솔직하냐, 솔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솔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30초 질문하고 30초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어촌계 등 어민들이 11조 어업하고 되게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아마 바닷가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또 어부의 아들이시고 하니까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어촌계 어민들과 11조 어업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어촌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친도 평생 어장을 가지고 어부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동해안 어부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족 자원이 고갈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족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좀 더 큰 차원에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도균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되도록이면 1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에게 최소 30초 이상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저는 공직 후보자가
검증받아야 될 대표적 덕목이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후보의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 지난 8년 동안 재산이 2배 증가했습니다. 매년 1억꼴로 증가한 그 내역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30초 주시는 건가요? 짧게 질문하시고 길게는 나중에 다시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재산이 2배가 됐죠. 8억 7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아시는데 그 공보에 실린 거에는 제 재산뿐만 아니라 정치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 3억 좋습니다. 5천이라는 정치 자금이 예, 들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을 하도 많이 올려줘 갖고 2억 5천만 원이 그냥 붙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아마 저 구리 토평 아파트 지금 공시지가 5억 9천인데 그거 아마 실거래가가 10억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이 후보 정권에서 개인 올려줬죠.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코인 투기 의혹이나 속초 조양동 아파트 그 매입 의혹 시간 관계상 이거는 별도로 질의를 드리고 원주 오피스텔 내채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역 신분으로 우리 지역도 아닌 원주에서 오피스텔 내채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신 의혹이 있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19년에 세 채, 20년에 한 채 매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전혀 아니죠. 제가 국회의원 아니에요?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국회의원 되기 전에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투기용 목적이 아니고 임대 사업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생활비를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예, 답변 시간 그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업이 없어가지고요. 그래갖고 국회의원 된 다음에 다 팔았죠. 예, 손해 보고 팔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2019년에 매각한 세 채 가격이 공이 6,500만 원이었고 또 1년 지나서 매각한 한 채 가격도 6,500만 원입니다. 네 채가 공이 6,500만 원이어서 당시 같은 평수의 오피스텔 매매 현황을 네이버 확인해 보니 공교롭게도 거래 내역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네 채의 실거래 가격이 8,800, 8,500, 7,900, 7,4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 실거래가와 신고한 가격과 6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혹시 다운 계약서 작성이 의심 들어온 대목인데 뭐 그러시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니시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그걸 했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근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아파트는 일반 개인에게 못 팔아요. 그래서 투기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값도 못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그거는 그때 당시에 정부가 장려하던 사업이라서 알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여기서 실거래가보다 낮습니다. 예, 그거를 여기서 좀 더 이해해 이상한 주시면 사실이 또 있어요. 더 이상해요. 당시 배우자께서 오피스텔 매입할 때 2억 5,200만 원 대출했어요. 근데 이 19년도 매매한 세 채 실거래 매매가하고 정확하게 이론도 안 틀리고 이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보여줬더니 이런 경우에는 잘 아는 사람과 짜고 위장 매매나 또는 명의 신탁 그런 그 사례들이 의심이 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맨 처음에 1,000만 원을 내면은 명의를 이전해 주는 그 임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내면 나머지 명의에 이전해 주고 회사에서 대출까지 다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거래가보다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반 아파트나 일반 오피스텔 생각하시니까 자꾸 의심이 되시는 건데 그거 조금만 좀 그 진짜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다 아실 텐데. 이게 전문가에게 물어본 거고요. 또 수상한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매각 당시 보증금 7천만 원을 채권으로 남겨두고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2억 원도 안 되는 부동산 거래하면서 잔금을 채권으로 남겨둔다? 이건 아마 이 아는 사람들하고 다운 계약서 거래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그 어떤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죠. 그 네 채를 임대 사업 하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임대 사업 했던 거니까 일반인한테 못 파니까. 그러니까 그 네 채를 임대 사업 하는 사람한테 보냈는데 예. 그 임대 사업 하는 사람은 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얼마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차후에 갚겠다. 자, 마무리는 제가 해서 그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 제가 받은 거기 자, 이 후보 때문에 답변 믿고 싶습니다. 근데 유권자들에게 간단합니다. 매매 계약서하고 통장 거래 내역 4번
공개하면 네, 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들어봤고요. 다음은 다시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 잘 들으시고요. 순서에 따라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안정적인 선거구 획정 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보면 20대 총선 때는 속초, 고성, 양양으로 21대에서는 속초, 고성, 양양, 인제로 이번 22대는 6개 시군이 묶인 거대 공룡 선거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었는데요. 이렇게 선거 때마다 바뀌는 선거구 획정,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그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안정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각각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도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선거 때만 되면 출마하는 사람들도 애가 타고 지역 주민들 우롱하는 것이 바로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우리 이 후보께서도 선거구 획정에 깊이 관여하셨지만 이번에도 역시 많이 늦었습니다. 이양수 후보의 잘못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1년 전에 법에 의무화해놓고 하루라도 늦어지면 국회의원 세비를 그때부터 안 준다고 하면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지역구,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일을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해서 고질적인 선거구 획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늘 늦어졌습니다. 진짜 이유는 밥그릇 싸움이지만 구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인구 기준으로 엄격히 지키고 농어촌과 지방의 대표성, 공간적, 지리적 역사성, 생활권 같은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강원도의 경우 서울 면적의 8배나 달하는 공영 선거구가 탄생할 뻔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의 안을 기준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검토 및 확정하되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생활권과 문화, 지리적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고도 시한을 못 지키면 강제 의무 이행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후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먼저 좀 말씀드릴게. 제가 며칠 전에 시민유권자운동본부 시민단체들이 한 500개 모인 단체인데 거기에서 4.10 총선 좋은 후보 뽑기 거기에서 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또 국회에서 출입 기자들이 뽑는 정치 지도자 상도 제가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저에 대해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부동산 투기나 뭐 코인 투기, 뭐 재산 의혹 있으면 그분들이 선정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정적인 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로 있지 않았으면 강원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우리 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더 이상 협상 안 하겠다 그래갖고 강원도에 거대 공룡 선거구가 정말 만들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지역구 말고 비례대표에서 한 석을 빼서 저 호남 쪽에 배려해 줄 테니 우리 강원도는 의석을 원래대로 유지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설악권 선거구가 지켜지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만 동동 부를 때 제가 직접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해 줬었다는 것을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요. 지금 너무 인구 기준으로만 지금 우리 헌법에 돼 있습니다. 이제 헌법 개정할 때 이것도 꼭 개정을 해서 북유럽에 가면 일정 면적을 인구로 환산해서 그것을 선거구 획정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우리나라도 4개 시군 이상의
선거구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구만 할 것이 아니고 그 관리 대상이 되는 면적, 선거구도 인구로 환산해서 하는 이 선거법, 이것을 저는 도입한다면 우리도 이런 거대 공룡선거구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번 공통 질문의 주제는요, 군사시설 및 국립공원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보상 방안과 관련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는 현재 접경 지역으로 군사시설이 많고요. 또 국립공원 구역으로 그 면적도 넓어서 고도 제한 등 개발에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지역의 효율적인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으로도 꼽히고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 역시 상당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재산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두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당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이번은 순서에 따라서 이양수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네, 우리 강원 지역에는 환경, 산림, 농업, 군사, 문화재 여러 가지 정말 규제 천국입니다. 규제 면적을 전체 합치면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 행정구역의 1.5배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규제를 우리가 이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속초, 인제, 고성, 양양도 중복 규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강원 특별자치도법을 냈고 그것이 통과된 것이 정말 우리 강원도의 살 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이 많은 지역은 사람들이 산에서 살아야 됩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내가 산에다 집을 짓겠다 그러면 국가가 전기와 수도를 놔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게 하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거기서 못 산다면 영토로서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평야가 많은 지역에는 사람들이 산을 보호하고 평야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평야가 많은 호남 지역이라든가 경기도 지역과 우리 강원도는 다른 방식, 다른 룰, 다른 규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국을 똑같이 일률 규제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해결하는 걸 넣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절대 농지는 다들 절대 해제할 수가 없는데 우리 강원도만 1,200만 평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농림부 장관하고 담판을 지었습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니까 절대 농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해서 1,200만 평 확보했고요. 보존 임지도 우리가 개발 계획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협의해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넣어놨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서 제가 3선이 되고 또 여당이고 하기 때문에 장관들과 아주 다 친하고 맨날 회의 같이 합니다.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의 규제를 싹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도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거 직전에 좋은 정치인 상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신뢰감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공통 질문은 이 문제만큼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결할 사람입니다. 속초시는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이 국립공원입니다. 인제, 고성, 양양 비슷합니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문제도 문제지만 중첩된 규제가 많아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극심합니다. 특히 고성구는 무려 240제곱킬로미터, 인제구는 370km제곱미터가 군사보호구역으로 편입돼 있어 지역 발전이 아예 안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저 김도균이 각종 군사적 규제들 확 걷어내고 피해 보상 확실하게 현실화하겠습니다. 먼저 용천 통신부대 이전에 따른 고도 제한 해소, 청간정 군부대, 강연물치 항공대와 탄약고 등 이전 추진하고 비효율적인 군사시설 과감히 철거하겠습니다. 또한 인제 기린항공단,
서하 사격장, 고성 마차진 사격장, 양양 물치항공대 등 군 소음 피해 지역 보상 현실화하겠습니다. 군부대 무단 점유 공유지 및 사유지 반환도 조속히 추진하고 군부대 미활용 군용지 공공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에 가면 제일 먼저 이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후보 모두 시간 관계상 미처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후보당 2분입니다. 먼저 김도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주민 여러분.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과 한 개에 10,000원인 세상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과일값과 식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 서민들 삶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살인적인 물가에 경제 성장까지 멈췄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도 뒤졌습니다. 수출은 부진하고 나라 재정은 파탄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대한민국은 퇴행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오만 불통, 검찰 독재, 국가 경영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8년 동안 자기 재산을 2배 넘게 불렸습니다. 코인 투기,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주민 여러분. 말뿐인 지역 발전, 유명무실한 공약, 그런 슬로건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정치, 사심 정치, 그들만의 삼선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됩니다. 지난 8년간 못한 일을 3선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여론조사에 휘둘리지 마시고 4월 5일, 6일 사전투표와 4월 10일 투표일에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여론조사로 성난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저 김도균이 설악권의 변화 혁신 주도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군사규제 확 걷어내고 책임 정치, 진심 정치, 민생 정치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양수 후보의 차례입니다. 역시 2분 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설악권 주민 여러분,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긴 토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좀 뒤지거나 그리고 좀 힘에 부치더라도 정정당당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흑색선전이나 마타도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표를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일꾼은 사실 예산 전문가, 정책 전문가입니다. 제가 초선 때 한 8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도 되게 고생했다, 잘했다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만 재선할 때 또 한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3조 원의 예산을 확보한 예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당에서 정책위 수석부의장 또 원내 수석부대표들을 영입할 정도로 정책 전문가입니다. 우리 설악권의 발전을 예산과 정책으로 동시에 뒷받침하려면 저 같은 일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고 바람 불 때 연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이 철도가 들어오고 고속도로가 지금 시작되고 여러 가지 그 국책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들이나 이런 데 막 들어와요. 강남의 그 어떤 회사들에 가면 서울은 비싸다, 제주도는 멀다, 가자 설악권으로 이런 구호가 있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동네가 지금 핫한 동네가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국회의원 할 때 열심히 그런 것들을 정책적 예산으로 뒷받침했듯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우리 설악의 미래 먹거리를 완성을 하는 것을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악권의 100년 대계 중단 없는 설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4월 10일 경험과 능력이 다는 저 이양수, 기호 2번 이양수를 꼭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지막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회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 꼼꼼히 살피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인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유권자께서는 이 기간에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속초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